안녕하십니까, 윤석표 변호사입니다. 그 법인 파산, 기업 파산을 반드시 해야 되냐,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폐업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폐업 신고는 그냥 세무서 가서 하시면 돼요. 더 이상 영업 안 한다, 사업 폐지라고 하는데, 이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세금 체납된 게 많으면 강제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죽는 건데, 그러니까 채무가 있고 자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폐업만 해가지고는 법인격이 소멸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행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뭐 이렇게 있어요. 물론 단기 1년짜리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3년, 5년, 10년 중에 걸리는데, 요 기간 안에는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소송도 할 수 있고, 폐업 신고해도. 근데 이제 그거를 대응하는 건 누가 대응해야 돼요? 대표이사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인 파산 절차를 통해서 채권 정리하고, 자산 정리도 하고, 뭐 배당 변제할 거 하고, 이제 회사의 잔존 재산이 싹 없어지면은 법인격이 소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채무도 소멸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법인 파산을 신청할 필요성은 그런 거 이제 채권자들한테 추심당하고 또 뭐 내용 증명 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안 당하고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도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신보, 기보, 중진공, 소상공인 뭐 있잖아요. 그런 데서 대출 받거나 보증 받은 경우에는 책임 경영, 뭐 성실 경영, 투명 경영, 뭐 명칭은 여러 가지인데, 이제 이게 법인 폐업만 딱 하면 각종 기보, 신보, 뭐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서 책임경영 이익약정 쓴 경우에는 책임경영을 준수했는지 소명 통지를 해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기재되어 있는 뭐 계좌 내역, 뭐 회계자료 이런 거 다 내라고 해서 내가 대출 받은 돈, 그 다음에 보증 받아가지고 대출 받은 돈을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했고, 내가 업무상 횡령 배임이라든지 업무와 무관하게 돈을 썼다든지 이런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개인인 나한테 이제 책임경영 이익약정서를 작성한 보통 대표이사죠. 나한테 책임 묻지 마라. 이제 이렇게 소명을 또 이제 별도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법인 파산을 하게 되면은 변호사랑 같이 이제 과거 3개년 내지 5개년 금융자료, 회계자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이상한 돈거래나 이제 대표도 까먹고 모르고 있는 그런 금전거래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또 뭐 가시급금, 주인종 장단기 대여 채권들 뭐 이런 것들 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분식되어 있는 것들 이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법인 파산 신청해 놓으면 전자소송이니까 이제 그 채권자들이 이해관계이니까 그 사건 번호 이제 들어가서 이제 법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제출한 그 자료들을 다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소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이제 책임경영 준수 여부를 책임경영 준수 여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법인 채무에 대해서 책임경영 위반이다 그러면 개인한테 연대 책임을 묻는 거니까 상당히 이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파산은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할 필요 없고 그냥 폐업하고 이렇게 이런 거 뭐 연락 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버티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3년짜리, 5년짜리 이런 단기 채권들은 지급명령, 이행명령 뭐 이런 소송 제기하면 10년으로 늘어나거든요. 다시 소멸시효가.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뭐 어디 캐피탈에서 연락 오고 돈 받아주는 기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연락 오고 갚아라 어쩌라 뭐 이런 내용 증명 같은 거 통지서 이런 거 받아보면 사람이
이제 또 심란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일 하고 있는데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왜냐면 깔끔하게 이게 채무 소멸을 못 시켜놨으니까 이제 그런 결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법인 파산은 반드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이거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 하고 싶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책임 경영 이런 것들 소명하고 싶다, 나 위반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신청서 작성에 공을 많이 들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구잡이로 이제 접수하는 게 아니고 필수 서류만 넣으면 되거든요.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는 대표이사 개인 책임, 민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 거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문 분야 등록도 형사 부분도 등록돼 있거든요. 형사 전문 변호사로. 그래서 그렇게 되고, 법인 파산은 이제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 준비해야겠죠. 신청서 쓰고 접수하고 나면은 대표자 신문하고, 요거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해상관 비대면으로도 해요. 그리고 예납금 내고 그다음 파산 선고받고, 여기까지가 이제 한 2달 걸려요. 2달 반. 그리고 이제 뭐 파산 선고받은 판결문에 이제 채권조사 기일, 제1회 채권자 집행 기일, 요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 선고가 되면 대표이사는 그냥 직을 상실한다고 보시면 돼요. 파산 관제인이 이제 회사의 관리 처분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이제 채권 신고도 받고, 그 다음에 뭐 소송할 것도 있으면 소송도 하고, 이미 소송 제기된 거 있으면 대응도 하고, 그 다음에 법인의 자산도 파산 관제인이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이 없으면 이제 뭐 할 게 없겠죠. 자산이 있어서 이제 현금을 만들면 이제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보고 집회라는 거를 열어가지고 법인 파산을 종결하게 됩니다. 종결. 그리고 배당할 게 없어요. 배당 못 하는 거잖아.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폐지 결정이라고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 파산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렸고, 그리고 법인 파산 절차는 이 정도로 살짝 진행이 되는데, 단계별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시면 무난하게, 특별히 문제가 있는 대표이사, 임의로 돈 썼거나 주식 샀거나 코인회가 망했거나 회사 돈으로 그런 경우들, 이런 거 외에는 대체로 대부분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개인 돈 밀어놓고 회사를 운영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책임경영 위반 약정 이런 것들 거의 걸리는 경우는 없고, 특별한 경우들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또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